극심한 재정난으로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구티비 보도 이후 성도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극적으로 회생하게 된 한민족사랑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권을 중심으로 성평등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평등 조례안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통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문화선교사로 전국을 누비는 도바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목회 패러다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회상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탈북민 출신인 최바울 목사가 같은 탈북민 동포들을 복음으로 품겠다는 사명으로 설립한 한민족사랑교회. 최근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교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저희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후에 많은 분들이 온정의 손길을 보내와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구티비 특별기획 복음이 희망이다. 이번 시간엔 북한 선교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한민족사랑교회를 소개합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2010년부터 탈북민을 섬기며 복음도 전하는 최바울 목사. 아이들을 포함해 20여 명의 탈북민이 최 목사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북한 특수부대원 출신인 최 목사도 탈북 과정에서 숱한 위기를 겪었기에 탈북민의 고충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탈북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가 가슴에 품게 된 거는 저 자신도 저희 집사람도 탈북자니까 같은 탈북민으로서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나온 저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제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같이 이제 쇼핑도 해주고 은행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북한과 달리 더 이상 숨죽이지 않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이곳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임대료를 내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한민족사랑교회의 안타까운 사연이 구티비가 발행하는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 전해지면서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러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한민족사랑교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교회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또 교회 사정도 많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진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잘 챙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낸 예배당엔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반주자도 없지만 성도들이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랫동안 공산주의 이념과 주체 사상에 젖어 있던 탈북민들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해갑니다. 남한에서 외롭게 지내는 이들에게 주일은 말씀으로 위로받고 정겨운 고향 음식도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이 탈북민들을 품고 가시는 게 느껴지고 어떻게든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합니다. 당장 예배당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는 면했지만 도움의 손길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 선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한민족사랑교회가 탈북민을 복음으로 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최근 경기도 의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의 성평등 조례안이 통과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뿐만 아니라 동성애 등 다양한 사회적인 성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경기도 내 교계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조례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된 성평등 기본조례. 이미 공포가 돼 경기도 관내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계는 해당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명명한 성평등이 남녀 간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한 성, 즉 자신이 선택한 성의 평등을 의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기 때문에 성평등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관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 경기도 연합기도회에 모인 성도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평등 조례 반대와 조속한 재개정을 위해 잘못된 성평등을 주장하는 도의회의 변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어 나쁜 성평등 조례 반대한다라고 구호를 제창하며 도의회는 즉시 재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이곳에 모인 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경기도가 막지 못하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평등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며 교회가 순교의 각오로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니, 저희는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오늘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의지, 이러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조례 시행이 우려되는 이유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행정구역인 만큼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은 도민의 1% 이상이 서명하면 조례 개정과 폐지가 가능하다며 연합기도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나은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풀어낸 인형극으로 30년 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도바울 선교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다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소명 하나로 전국에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열정 뒤엔 남모를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진은희 기자가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33년간 인형극을 하며 전국을 돌아다닌 도바울 선교사. 성경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형극을 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열의를 제치고 나설 만큼 사역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지만 도선교사에겐 남모를 아픔이 있습니다. 올해 19살인 아들 예찬이는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2년 전 발병 사실을 알게 됐고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도선교사는 오히려 그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며 더욱 단단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축구에 관심이 많은 예찬이는 재능 있는 축구 선수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지만 도선교사와 가족들은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도선교사는 아들 예찬이의 아픔을 함께 극복해가면서 복음이 담고 있는 생명의 메시지를 잘 전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시골에 특히 저 마을회관 이런데 어르신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면 이건 정말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생명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도선교사는 불러주는 곳은 어디든 달려갑니다. 미자립교회부터 요양원, 교도소, 군부대, 고아원, 성경학교까지 곳곳을 누빕니다. 지금까지 3,500회의 공연으로 영혼 구원에 힘썼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공연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가를 몰랐는데 오늘 인형을 보고서 감명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회가 되면 좀 더 밑에 후회를 한번 나가볼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애쓰는 도바울 선교사의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읽는 목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목회 전략을 공유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의 최로희 기자입니다. 목회자들이 미래교회에 적합한 목회 방향을 잡도록 돕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2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한미준 20일 세미나에는 전국에서 30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 신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정성진 목사는 한미준 세미나가 목회자들이 새 시대를 준비할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자신만의 무기를 들고 새 시대를 향해서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사를 만드는 그러한 세미나가 바로 한미준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급격한 시대 변화에 맞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목회 방향을 제시하는 강연들이 마련됐습니다. 정성진 목사가 4차 산업시대 교회개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설교 전달에 중점을 둔 박광석 목사, 목회의 큐티를 접목한 김양재 목사 등 15명의 강사진이 특강을 펼쳤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목회자는 잘못하면 수백 명을 죽이고 영을 죽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식을 목사 못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자리고 너무나 예민한 자리예요. 지도자는 이 자리가 두렵고 예민한 자리라는 것을 더 각성해야 되고,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인 한미주는 2003년 신학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다 중단됐지만 2016년 한미준 20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미나 대상을 목회자로 확대해 목회사역의 문제점과 대안을 공유하면서 한국교회 위기 극복과 진정한 교회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최로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컴패션 밴드가 이달 초 발매한 라이브 싱글 앨범 주는 나의 힘이요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는 성경 구절 시편 28편 7절을 토대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컴패션 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며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찬양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컴패션 밴드는 지난 2006년 결성됐으며 공연을 통해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세계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음원 수익금 전액은 한국 컴패션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를 후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국내 쪽방촌과 에너지 빈곤 가정 아동을 돕기 위한 디지털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3평 쪽방의 여름이란 주제로 정해졌습니다. 캠페인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모금된 금액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 1,000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쪽방촌에서 힘들게 여름을 보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월드비전은 전기세와 선풍기, 여름 이불 등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름 용품을 구입하는 일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9월에는 한국교회 주요 장로교단의 정기총회가 시작되는데요. 기독시민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교단총회 참관단을 모집하고 있어 관심을 모읍니다. 참관단이 참관할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총회인데요. 예장 통합총회는 내달 23일부터 26일까지 포항 기쁨의 교회, 예장 합동총회는 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충현교회에서 각각 열립니다. 교단 소속 신학생, 사역자, 성도 누구나 참관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내달 6일까지입니다. 선발된 참관단은 교육을 거쳐 총회에 참관 후 후기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개혁연대는 총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 폰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주요 장로교단의 정기총회가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예장통합 차기 총회장인 부총회장 후보에 신정호 목사가 단독 출마했다는 소식입니다. 교회학교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교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유창선 기자와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달 23일 제104회 예장통합 부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신정호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신 목사는 최근 열린 부총회장 후보자 소견 발표회에서 교단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로부터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우선적으로 노예나 총회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적인 위기에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신 목사와 함께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나선 김순미 장로는 총회장과 협력하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특별히 총회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이단의 포교 활동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운데 한국 교회의 과제와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른미디어와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가 주최한 이단 대책 세미나에서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에 따르면 신천지의 경우 신도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 2년 이상 긴밀한 관계를 갖고 신천지의 교리를 전파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선 아픔과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조 대표는 이단 대처에 있어 한국 교회의 우선적인 과제는 건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저출산과 동성애 등 한국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 세대 교육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교회교육 심포지엄을 열고 다음 세대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었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금의 한국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소통의 부재,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바른 교회 교육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발제에 나선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한국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지만 현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교단 총회나 연합기관들이 연계해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므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한교총에 소속된 7개의 교단과 단체가 공과교재를 선보이는 교재 전시회도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636 한글 전화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피아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동참합니다. 구티비와 콜피아는 업무 협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했습니다. 콜피아는 대표 번호를 누른 뒤 기업이나 브랜드 명칭을 대면 전화가 바로 연결되는 음성 인식 통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콜피아는 앞으로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으로 활동하면서 구티비 미디어 선교 사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티비는 콜피아의 주요 활동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콜피아 김영민 회장은 이번 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모든 단어를 전화번호로 활용할 수 있는 1636 한글 전화 서비스로 미디어 선교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기자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원 선덕유치원이 한국두뇌개발연구소 곽형식 소장을 초청해 BTI 학부모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BTI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두뇌검사 프로그램입니다. 선덕유치원 강희정 원장은 인성발달과 좌우의 균형을 위해선 BTI 검사가 필요하다며 매년 BTI 검사로 개별적인 인성과 두뇌발달 검사,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은교회 해외선교사역팀이 아프리카 말라위에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선교팀은 성경학교를 비롯해 가정방문, 모자보건센터 봉사, 체육대회, 교회 건축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갈근영 지도 목사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팀원 모두에게 도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유명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중국 1호점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몰려든 중국인들로 순식간에 매진 행렬이 이어졌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코스트코의 폭발적 인기에 미국은 여전히 미국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소비 성향이 반영됐다고 분석하는 한편 중국은 미국 기업에 있어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며 각자 자국에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요트를 타고 대서양 4,800km를 건너 보름 만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툰베리는 탄소 배출을 줄이려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며 대신 태양광 패널과 수중 터빈이 달린 요트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온난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학교 파업을 시작한 툰베리는 23일부터 열리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자로 나섭니다. 중국이 결혼을 남녀만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기존 법적 입장을 고수키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마다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선 동성혼 허용 법안이 최근 몇 년간 제기됐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브리핑에서도 동성혼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국 인민대표 대회는 중국법은 오직 남녀 간 결혼만을 허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의 축구 경기장 입장을 금하고 있는 이란에서 남장을 하고 여러 차례 경기를 관전한 여성 4명이 당국에 체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기장 출입을 허용해야 월드컵 출전이 가능하단 국제축구연맹의 요구에 이란이 동의한 가운데 체포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란 내에선 축구 경기 관전 등 여성의 권리 확대를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